세계는 그들을 잊었고 거대한 강대국은 그들을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숲속에서 작은 나라 핀란드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단 하나의 문장을 전 세계에 증명해냈죠. 그들은 어떻게 스스로의 가치를 지켜내고 전 유럽을 놀라게 하는 불굴의 역사를 써 내려갔을까요? 오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통해 자존감을 지켜낸 핀란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30년대 후반 유럽 대륙에는 불길한 전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스탈린의 소련이라는 거대한 두 강대국이 세력 확장을 꾀하며 주변국들을 위협하던 시기였죠. 이 살벌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핀란드는 마치 폭풍 전야의 작은 섬처럼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드넓은 영토를 가진 소련이, 서쪽으로는 스웨덴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핀란드는 그 어느 쪽에서도 든든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고립된 약소국이었으니까요. 특히 소련은 끊임없이 팽창주의적 야심을 드러내며 주변국들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발트해, 연안 국가들을 차례로 병합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던 소련의 눈길은 어느새 핀란드 국경 너머로 향하고 있었죠. 핀란드와 소련의 국경선은 당시의 세계지도 위에서 마치 거대한 맹수의 발톱이 작은 사슴에 목덜미를 겨누는 듯한 형국이었을 겁니다. 핀란드 외교관들은 국제회의에서 강대국들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무력감을 느꼈고 자국이 처한 불안한 현실에 대한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죠. 핀란드는 갓 독립한 지 2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국이었기에 군사력이나 경제력 면에서 소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소련이 붉은 광장에서 거대한 전차와 수십만 명의 병사들을 동원해 위용을 과시하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펼칠 때 핀란드군은 눈 덮인 숲속에서 소박한 훈련을 이어가며 다가올지 모를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전부였죠. 그들의 훈련 모습은 거대한 대국과의 격차를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했을 겁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무관심과 강대국의 그림자 아래 놓인 핀란드의 미래는 그야말로 절망 직전의 고립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나라는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모두가 핀란드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라 속단하던 그때 소련은 핀란드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 요구는 핀란드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었죠. 핀란드는 과연 이 불가능한 요구에 어떻게 맞섰을까요? 핀란드는 자신들의 독립과 주권을 수호하고자 소련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는 작은 나라의 자존심을 건 결단이었죠. 소련이 요구한 카렐리아 지역의 일부와 행코반도 군사기지는 단순히 땅 몇 조각이 아니라 핀란드 안보의 핵심이자 민족적 자긍심이 담긴 영토였으니까요. 핀란드는 자신들이 독립국가임을 분명히 했고 그들의 영토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강대국의 탐욕은 작은 나라의 정당한 거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련은 핀란드의 거부를 빌미삼아 침략의 구실을 만들어냈죠. 1939년 11월 26일 소련은 자신들의 국경 마을인 마이닐라에 핀란드군이 포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핀란드 측에서는 자국군의 포격 기록이 없으며 심지어 당시 마이닐라에 주둔하던 소련군 사령관조차 포격이 없었다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이 조작된 사건을 전쟁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마치 불을 지르기 위해 성냥을 긋는 것처럼요. 그리고 나흘 뒤인 11월 30일 새벽, 소련군은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핀란드 국경을 넘어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무려 100만 명에 가까운 병력과 수천 대의 전차, 그리고 수많은 전투기를 동원한 소련군은 핀란드 전역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수도 헬싱키를 포함한 여러 도시들이 무차별적인 공습을 받았고 평화롭던 핀란드의 아침은 전쟁의 화염과 비명으로 얼룩졌죠. 이로써
인구 3표 70만의 작은 나라 핀란드가 인구 1억 8천만의 거대한 소련에 맞서는 상식적으로는 승산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전쟁을 겨울 전쟁이라 부르게 됩니다. 소련은 핀란드를 단숨에 집어삼킬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2주 안에 핀란드를 점령할 것이라는 자신감 넘치는 예측까지 내놓았죠. 하지만 그들의 오만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핀란드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상상 이상의 투지와 기발한 전술로 맞섰으니까요. 압도적인 병력과 무기 앞에 핀란드는 과연 무엇으로 버텨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핀란드의 혹독한 겨울과 그들의 불굴의 정신력이었습니다. 핀란드군은 영하 40도에 육박하는 혹한과 깊은 눈이 쌓인 숲을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눈밭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스키 부대를 조직해 소련군 후방을 교란하고 매복 공격으로 적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소련군은 핀란드의 숲 지형과 겨울 환경에 익숙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방한 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채 추위와 굶주림에 허덕여야 했죠. 마치 거대한 덩치의 코끼리가 좁은 숲길에서 작은 다람쥐를 쫓는 형국이었습니다. 핀란드군은 소련군 보급로를 차단하고 길게 늘어선 부대 대열을 여러 조각으로 끊어 포위 섬멸하는 모티 전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모티는 핀란드어로 장작더미를 뜻하는데요. 마치 장작을 쌓아놓고 하나씩 태우듯 소련군 부대를 고립시켜 각계 격파하는 전술이었죠. 숲속에서 고립된 소련군 병사들은 추위와 보급 부족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핀란드는 몰로토프 칵테일이라는 독특한 무기로 소련군 전차에 맞섰습니다. 당시 소련 외무장관 몰로토프가 핀란드 인민에게 빵 바구니를 던져준다며 민간인 거주 지역에 폭격을 가하자 핀란드인들은 분노하며 연료통에 불을 붙여 던지는 이 화염병에 몰로토프의 빵 바구니라는 조롱 섞인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작지만 강력한 무기는 소련군 전차부대에게 큰 위협이 되었고 전 세계에 핀란드의 저항 정신을 알리는 상징이 되었죠. 이 전쟁에는 전설적인 영웅도 탄생했습니다. 바로 하얀 죽음이라 불렸던 시모 해위해 병장입니다. 그는 하얀 위장복을 입고 혹한의 설원에서 오직 소총 한 자루로 500명이 넘는 소련군을 저격하며 소련군 전체에 엄청난 공포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핀란드군에게는 용기를, 소련군에게는 공포를 안겨주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죠. 마치 눈 속을 떠다니는 유령처럼 나타나 적을 쓰러뜨리는 그의 모습은 작은 나라의 저항 정신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핀란드의 필사적인 저항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국제연맹은 소련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고 마침내 소련을 제명하기에 이르렀죠. 비록 이것이 핀란드의 직접적인 군사적 도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는 핀란드의 용감한 투쟁을 응원하며 작은 나라가 강대국에 맞서는 불굴의 의지에 경외감을 표했습니다. 과연 핀란드는 이 절망적인 싸움에서 자신들의 독립과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들의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매서운 추위가 핀란드의 대지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핀란드인들의 저항 정신은 오히려 그 추위 속에서 더욱 뜨겁게 타올랐죠. 소련군은 압도적인 병력과 장비를 앞세워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핀란드군은 자신들의 땅과 숲, 그리고 혹독한 겨울 날씨를 완벽하게 활용하며 예상치 못한 반격을 가했죠. 마치 눈 속의 유령처럼 나타나 적을 교란하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스키 부대원들의 기동성은 소련군에게는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전차를 향해 돌진하는 병사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조국을 지키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가득했죠. 소련의 전차들은 두꺼운 눈밭에 파묻히거나 꽁꽁 언 호수 위에서 얼음이 깨지며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기 일쑤였습니다. 핀란드 병사들은 이러한 소련군의 약점을 놓치지 않았죠. 그들은 몰로토프 칵테일이라 불리는 화염병을 던져 거대한 철갑 괴물들을 불태웠습니다. 이 화염병은 소련군이 핀란드에 빵 바구니라고 부르며 투하했던 집속탄에 대한 핀란드인들의 조롱 섞인 응답이었고, 작은 나라의 기지가 강대국의 무력을 어떻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소련군은 엄청난 물자와 병력을 쏟아부었지만 제대로 된 겨울 전투 훈련도 받지 못한 채 무의미한 희생만 거듭했습니다. 혹한의 날씨는 소련군에게는 또 다른 적이었죠. 동상과 보급 부족,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는 그들의 사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핀란드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작은 규모의 부대로 소련군의 보급선을 끊고 후방을 교란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적의 약점을 파고드는 정교한 게릴라전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국제사회의 시선은 더욱 핀란드에 집중되었죠. 처음에는 곧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던 작은 나라가 강대국 소련에 맞서 이렇게 오랫동안 버텨낼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전 세계 언론은 핀란드의 용감한 투쟁을 연일 보도했고, 많은 이들이 핀란드의 불굴의 정신에 깊은 경외감을 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핀란드 지원을 위한 모금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 주변국에서는 자원병들이 핀란드군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우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핀란드는 국제적인 고립 속에서도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며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웅적인 저항이라 해도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영원히 극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소련군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끊임없이 병력과 장비를 증원하며 핀란드를 압박해왔습니다. 핀란드군도 용감하게 싸웠지만 계속되는 전투는 병력과 물자의 소모를 가속화시켰고, 특히 만네르헤임선의 주요 방어선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죠. 더 이상의 희생을 막고 독립국가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핀란드는 비록 쓰라린 결정이었지만 평화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40년 3월 혹독한 겨울이 끝나갈 무렵 핀란드와 소련은 평화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약으로 핀란드는 카렐리아 지역을 포함한 영토의 약 10%를 소련에 할양해야 했습니다. 이는 핀란드에게는 너무나도 아픈 상실이었죠.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은 수많은 병사들의 희생은 영토의 일부를 내어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핀란드는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주권을 지켜냈습니다. 소련의 목표는 핀란드를 완전히 점령하는 것이었지만 핀란드는 그들의 야망을 좌절시키고 독립국가로서 살아남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비록 지리적인 패배는 피할 수 없었지만 핀란드가 얻어낸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각인시켰고 어떤 강대국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민족적 자존감을 지켜냈습니다. 겨울 전쟁은 작은 나라가 거대한 힘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위대한 정신적 승리였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투지는 단순히 영토를 지키는 것을 넘어 한 민족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숭고한 정신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죠. 핀란드의 겨울은 혹독했지만 그 겨울은 그들의 자존심을 얼어붙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정신을 더욱 단단하게 벼려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존감은 때로는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